어디서든 고개를 숙여야만 했었다. 이곳 아키에는 수많은 고쿠진들이 넘쳤고 우리 모리 역시 그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수백 년을 버텨낸 명문 오치 가문, 그리고 주코쿠의 신은 강자 아마고 가문. 아버지는 지독한 계략과 외교전을 펼치며 강대한 두 가문 사이에서 우리의 명맥을 지켜왔다. 아마고는 우리 가문 내부 문제에 직접 관여하며 아버지와 숙부님을 갈라놓았고, 놈들의 농간에 넘어간 숙부님이 가문의 반기를 들었다. 나는 진압되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아버지는 아마고 놈들을 적대시하며 오치 가문의 번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다짐하셨다. 나와 큰 형님은 복종과 신뢰의 의미로 오치 가문의 인질로 보내지게 되었다. 야마우치관에 도착했을 때 휘황찬란한 거리와 넘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에 압도되었다. 우릴 거두어준 오치 가문의 당주 요시타카님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대량의 금을 막부에 헌상해 규슈를 총괄하는 자리까지 손에 넣었다. 그는 군사력, 재력, 명성, 명분 모든 것을 다 갖춘 눈부시게 당당한 사람이었다. 찰나였지만 오치 가문의 화려한 모습 위에 모리의 영광이 투영되었다. 꿈같은 일이었기에 들끓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가 모우리의 이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다. 요시타카님은 물론이고 그의 가신들 오치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분석했다. 오치와 아마고 두 가문의 허울뿐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요시타카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아마고의 당주가 물러나고 그의 손자 하루히사가 가독을 상속하자 묘한 긴장감이 접경지에 내려앉았다. 모두가 바라지 않던 그 긴장감의 이유는 현실이 되어 눈앞에 닥쳤다. 놈들의 기습으로 오치 가문은 전국 최대의 자금몬인 이와미의 은광을 빼앗겼다. 아무도 모르게 나를 벼리던 아마고의 칼날은 날카로웠다. 이나바, 하리마, 빈고를 침공하며 세력을 확장했고 아키의 타케다 그리고 키카와 가문의 협력을 얻어내며 아마고의 영향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요시타카님이 막부의 부름을 받고 쇼군을 뵙기 위해 상경했지만 아마고 놈들이 군사를 대동하여 이를 저지했다. 급속도로 성장하는 아마고를 경계한 막부는 요시타카님께 아마고 공격을 요청했기에 아버지는 오치를 따르는 많은 고쿠진들과 함께 아마고의 영지를 습격했다. 그들을 지원하던 타케다와 토모다 가문을 섬멸했지만 아마고의 본대는 우리의 영지 아키에 발을 들였다. 코바야카와 가문이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었지만 그럼에도 놈들의 병력은 우리의 10배는 가뿐히 넘어섰기에 오치의 원군이 올 때까지 농성할 수밖에 없었다. 놈들의 군세가 민가에 불을 지르고 죄 없는 사람들을 해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이를 갈며 성 밖으로 튀어나가 놈들을 죽이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는 묵묵히 지켜볼 뿐 응전하지 않았다. 놈들이 계속해서 도발해왔지만 아버지는 부동심을 유지하며 완벽한 기회가 올 때까지 그저 기다렸다. 안개가 뒤섞인 새벽, 화전을 쏘아대며 놈들이 성벽을 향해 다가왔다. 아버지의 부동심은 변함없이 단단했다. 오히려 고대하던 순간이었기에 성벽으로 다가오는 아마고 놈들을 간단히 제압했다. 물러났던 놈들이 군사를 나누어 전 방향에서 진입해왔다. 적의 병력이 분산된 순간 요지부동하던 아버지는 드디어 요격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놈들의 기세는 너무나 맹렬했다. 그 기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출동했던 별동대가 뒤로 물러서며 퇴각을 서둘렀다. 사륙에 눈이 먼 아마고 놈들이 진형을 무시하고 별동대의 뒤를 쫓아온 순간 매복해 있던 우리 병사들이 놈들을 덮쳤다. 우리 마을을, 우리 사람들을 해한 분노가 터져나오며 추격해온 아마고의 병사들을 모조리 도륙했다.
분산되고 어수선해진 놈들의 군세 속으로 모우리와 코바야카와의 군사들이 돌진했다. 큰 타격을 입은 하루히사는 잠시 물러선 뒤 본진을 옮기려 했다. 진형이 변하는 그 순간만 기다린 아버지는 적의 본진을 급습하며 식량고를 불태웠다. 놈들이 이 땅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그려온 아버지의 계책이었다. 계속해서 농락당한 하루히사는 한 줌밖에 되지 않은 병력으로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아버지의 존재가 매우 불쾌했을 것이다. 드디어 놈은 전병력을 출격시켜 정면으로 들어왔다. 모두가 이젠 버틸 수밖에 없다며 움츠려 들었지만 오히려 아버지는 무리의 군사들을 이끌고 스스로 최전방으로 달려갔다. 멀리서도 아마고의 신경을 꿰뚫은 아버지의 행동은 과감했다. 눈이 뒤집어져 아버지를 쓰러뜨리기 위해 맹렬히 쫓아왔다. 흩어져 있던 우리 군사들이 순식간에 한 곳으로 모여들었고 어느새 코바야카와의 군사들까지 놈을 마중하고 있었다. 하루히사를 또다시 무너뜨렸다. 그럼에도 압도적인 병력을 투입하며 계속해서 성벽으로 몰려왔다. 쳐부숴도 쉴 새 없이 덤벼드는 아마고의 공세에 서서히 지쳐갈 때쯤 오취의 깃발을 내세운 스의 다카호사님이 등장하며 전장에 불어오는 피비린내 나는 바람이 어느새 승리의 희망을 품고 날아들었다. 오취의 군사들이 아마고의 배후를 습격했다. 아버지는 이 싸움에 모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아이들과 여자들을 성벽 위에 세워 수비병으로 위장시킨 뒤 모우리와 코바야카와 가문 그리고 여러 가문들은 모든 병력을 이끌고 아마고의 군세를 향해 돌진했다. 겨울, 세차게 내리는 눈발이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고 부족한 식량은 온전히 싸울 힘을 앗아갔으며 잇따른 전투의 패배는 승리의 의지를 소멸시켰다. 아마고의 야심찬 침략은 이렇게 실패했다. 빈고, 이아미, 그리고 이즈모에서 그들을 따르던 고쿠진들이 오치로 돌아섰고 비젠, 하리마의 가문들은 힘을 키워 아마고의 그늘을 벗어나려 했다. 아마고를 대가문으로 끌어올린 전대 당주 스네이사마저 병사하자 눈치를 보며 관망하던 가문들이 아마고의 지지를 철회했다. 우리 고리야마섬 구원에 성공한 하루카타님은 아버지와 함께 아마고의 영지를 손쉽게 제압했고 빼앗겼던 이아미의 탄광을 탈환했다. 강대한 위세를 뿜어대며 거침없이 확장하던 아마고 하루히사는 잠시 물러서긴 했지만 우리를 도왔던 미마사카의 미우라, 나카무라 가문을 침공하며 그들을 난도질했다. 오우치와 아마고 사이에서 고쿠진들의 난전은 계속되었다. 그때 아버지와 뜻을 함께 했던 코바야카와 가문의 당주 오키카케님이 전장에서 병을 이기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다. 우리의 맹우였던 다케하라 코바야카와 가문은 후사가 없었고 당주 없이 아마고를 막아내기 매우 곤란해했다. 코바야카와의 가신들은 나를 원했다. 사촌 누이가 병사한 오키카케님의 처였기 때문에 나를 양자로 받아들여 코바야카와 가문을 잇도록 아버지께 청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를 고사하셨다. 아버지는 요시타카님과 함께 계속해서 아마고를 정벌했고 기어이 난공불락의 거성 아마고의 갓산 도다성에 도달했다. 하지만 전국의 명성답게 함락시키기 매우 어려웠다. 연이은 공격을 실패하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돌아오는 길 요시타카님의 아들 하루모치님이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전쟁의 실패와 아들의 죽음에 깊은 절망에 빠진 요시타카님은 스의 다카오사님과 그들의 무단파를 멀리하고 문치파와 지식인들을 중용했다. 한편 아마고 가문에서는 오치에 가담한 아마고 키요히사를 숙청하며 내부를 다졌고
이와미의 은광을 또다시 빼앗았다.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오우치 가문으로 인해 아마고는 또다시 맹렬한 기세로 영지를 넓혀 나갔다. 놈들의 군세는 코바야카와의 영지까지 침범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공격을 막아내긴 했지만 구심점이 없는 코바야카와 가문은 매우 위태로웠다. 코바야카와 가신들의 계속되는 요청과 요시타카님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아버지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의 제안을 수락했다. 아쉬워하며 돌아선 아버지는 떠났다. 잠시 후 먼 곳에서 큰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나 토쿠주마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요시타카님의 편휘를 받아 내 이름을 다카카게라 지으며 강력한 수군을 보유한 타케하라 코바야카와 가문의 당주가 되었다. 코바야카와 다카카게의 전국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용맹하고 날랜 병사들을 자출하여 류오산의 산채를 급습했다. 전광석화 같은 우리의 기습에 놈들은 위치의 이점도 살리지 못한 채 처참히 무너졌다. 계속해서 넘어오는 아마고의 원군은 오치 가문의 군세가 모두 물리쳤고 아버지의 모략으로 키카와 가문의 양자가 된 모토하루 형님도 키카와의 군세를 이끌고 가세했다. 총대장 스에 다카오사님을 필두로 모리, 코바야카와 키카와의 정병들이 합심하여 수년간 계속된 간나베성의 저항을 무너뜨렸다. 요시타카님은 빈고 일대의 영지를 손에 넣었지만 대다수의 고쿠진들은 아버지를 따르기로 했다. 아버지의 모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의 가문인 키카와 가문을 완전히 흡수하기 위해 키카와 반개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당주 키카와 오키스네를 끌어내린 뒤 모토하루 형님을 후계자로 내세웠다. 그리고 얼마 뒤 아버지는 나를 찾아왔다. 코바야카와의 본가인 누마타 코바야카와 가문의 당주 시게하라는 아직 8살에 불과했고 병약할 뿐만 아니라 어릴 때 앓던 눈병이 심해지더니 맹인에 가까워져 있었다. 이를 노린 아버지는 본가의 사람들을 매수하고 부추겨 나를 옹립하기 위한 세력과 혈통을 위해 시게하라를 지지하는 세력을 반목시켰다. 본가는 고민이 많았다. 순수한 혈통도 중요했지만 아마고의 맹공을 막아내고 전국을 돌파할 구심점이 필요했다. 단독의 힘으로 칸나베성의 지성들을 제압하고 빈고를 평정한 나의 공적에 많은 이들이 내게로 돌아섰다. 누마타 코바야카와 가문의 장악도 시간 문제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미약한 후한의 씨앗도 남겨놓지 않았다. 어린 시게하라에게 아마고 하루이사와의 내통 혐의를 뒤집어 씌우며 가문에서 완전히 축출했다. 그렇게 타케하라 코바야카와 가문을 넘어 본가인 누마타 코바야카와 가문의 당주 자리에 오르며 키카와 가문을 장악한 모토하루 형님과 함께 아키, 이와미, 빈고, 세토 네 해를 장악하며 주코쿠의 남부 산요도의 주인으로 군림했다. 우리 코바야카와 가문과 모토하루 형님의 키카와 가문은 모리 가문의 양 날개가 되어 가문의 번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빈고를 평정한 뒤 나와 모토하루 형님은 아버지와 함께 오우치 요시타카님을 뵙기 위해 야마구치로 이동했다. 요시타카님은 우릴 크게 반겨주며 오우치 가문의 중신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연회를 열었다. 많은 전투를 함께 했던 스에 다카후사님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야마구치는 예전과 분위기가 달랐다. 오우치를 지탱해온 무단파 스에 다카후사님보다 사가라 타케토를 중심으로 한 문벌 세력이 더 활개치고 있었다.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요시타카님은 모든 정무는 사가라 타케토에게 맡겨둔 채 도자기와 학문에 몰두하며 영내의 민심을 돌보지 않았다. 타카후사님은 수시로 아버지와 서신을 주고받았는데
오우치 가문의 내부 상황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여기 야마구치에 피바람이 불 것이며 아버지는 타카오사님과 함께 하기로 맹약을 맺고 오우치 가문의 모반 계획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모토하루 형님과 타카오사님은 의형제의 연을 맺으며 관계를 더욱 확고히 다졌다. 타카오사님의 공작은 오우치 가문에 깊숙이 파고들며 완벽한 모반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다. 하지만 오우치의 중신들이 위험한 소문과 불안한 기운을 느끼며 요시타카님께 아버지와 타카호사님의 배신을 조심하라 간언했지만 이미 영지의 안팎 사정에 관심이 없던 요시타카님은 듣지도 않고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영민하던 요시타카님이 변모하자 그를 따르던 몇몇이 타카호사님에게 줄을 대기 시작했고 타카호사님 역시 오우치 가문 내에 막강한 군벌들을 회유했다. 요시타카님의 조카를 옹립하려 했기에 많은 이들이 모반의 계획에 동조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스의 타카오사님의 성공을 위해 아키의 고쿠진들을 모두 설득시켜 함께 하기로 약속을 받아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오우치 가문은 가신 스의 타카오사님의 봉기로 분열이 일어났고 아버지는 이 내란을 틈타 오우치 본가의 지지 세력들을 흡수했다. 한때 동경의 대상이던 요시타카님은 스의 타카호사님을 피해 도주하다 결국 할복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오우치 요시타카님과 친분이 두터웠던 이와미의 요시미 가문이 오우치의 실권을 장악한 하루카타님의 타도를 위해 거병했다. 그 즉시 아버지에게 하루카타님과 요시미 가문 양측이 협력을 요청했다. 오우치로부터의 독립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한 아버지는 하루카타님에게 참전하려 했지만 큰 형님께서 극구 반대하며 앞장섰다. 요시미가 토벌된다면 그 다음은 반드시 모리가 목표가 될 것이 분명했고 대군을 움직이기엔 후방에서 우릴 노리는 아마고의 이빨이 날카로웠다. 큰 형님의 직언을 받아들인 아버지는 오우치 가문의 병력의 파견을 약속했으나 몇 날이 지나도록 출병하지 않았다. 이에 하루카타님은 직접 아키의 여러 가문들의 출병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아버지의 영향 아래에 있던 가문들은 적당히 핑계대며 모두 거절했다. 그렇게 오우치 가문의 중추인 하루카타님과 아키의 대가문으로 떠오른 아버지와의 갈등은 점차 심화되며 수년간 함께 했던 오우치의 그늘을 뛰쳐나왔다. 아버지는 오우치와의 피할 수 없는 결전을 대비하며 하루카타님의 오른팔인 에라 후사히데를 포섭하여 전투 시 우리에게 돌아설 것을 약조받았다. 허나 그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중요한 순간 불확실한 위기를 피하기 위해 아버지는 그를 버리기로 결정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 후사히데가 모리와 내통한다는 정보를 누설했다. 당연히 하루카타님은 그 정보를 믿지 않았지만 내통을 입증할 편지가 발견되며 자신의 충신이 눈엣 가시 같던 아버지와 붙어먹자 그동안 오우치 최전선에서 싸우며 아마고를 수없이 격퇴한 자신의 오른팔 에라 후사히데를 가차없이 처단했다. 오우치군은 분노를 원동력으로 삼아 요시미 가문의 공격을 개시했다. 이와 함께 아버지의 거사가 시작되었다. 모리를 필두로 아키의 여러 가문들은 아키에 주둔한 오우치의 군세를 모조리 격파했다. 한창 요시미 가문을 공격하던 하루카타님은 공격을 멈추고 아키를 향해 대군을 이끌고 진격해왔다. 오우치로부터의 독립과 전국으로의 발돋움을 위해 모리의 명운을 걸고 극악의 도전에 나섰다. 난 아키에서 중립을 유지하던 노미 가문의 협력을 끌어내고 세토 내해의 지배자 무라카미 미치야스와의 혼사를 이루어내며 강력한 구루시마수군의 지원을 얻어냈다. 아버지의 가장 큰 한수는 이츠쿠시마에 준비되었다. 가신 카츠라 모토즈미와 불화를 일으켜 하루카타군의 거짓 항복을 시키며 상업적, 군사적 요충지인 이츠쿠시마의 존재를 알리도록 했고 그곳에 성을 쌓고 병력을 주둔시켜 하루카타님의 이목을 이츠쿠시마로 향하도록 만들었다.
마침내 스의 하루카타님이 이끄는 이만의 오우치 정병은 500척의 대선단을 이끌고 결전의 땅 이츠쿠시마에 발을 들였다. 한치 앞도 분간이 되지 않은 어둠 속 천둥이 울려 퍼지며 장대 같은 비가 쏟아졌다. 폭풍이 몰아치는 캄캄한 바다를 넘어 이츠쿠시마에 매복하는 것을 수많은 가신들이 반대하며 막았었지만 아버지는 단 하나뿐인 절호의 기회를 위해 결단을 내리며 앞장서서 이츠쿠시마에 진입했다. 병님들 역시 아버지를 따라 이츠쿠시마에 숨어들었고 나 역시 코바야카와 수군을 이끌며 오우치의 뒤를 노렸다. 어마어마한 수의 배들이 해안에 정박해 있었는데 몰아친 폭풍 덕에 적진의 등불이 모조리 꺼져 있었다. 살기를 죽이고 천천히 오우치 수군의 중심을 돌파하며 놈들의 함선 사이를 지나 해안에 상륙했다. 우리를 아군이라 생각한 놈들은 진형을 갖출 때까지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았다.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큰 형님과 둘째 형님이 산을 타고 손살같이 내려와 오우치군의 측면을 타격했다. 이와 함께 적진의 한가운데 있던 우리 무방비 상태의 오우치군은 도륙하기 시작했고 미야오 성에서 농성하던 병사들이 튀어나와 가세했다. 아버지 역시 다카우사님의 목을 치기 위해 산기슭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돌진했다. 순식간에 일어난 기습에 놈들의 함선에서는 아군이 뒤섞인 해안을 향해 지원을 하지도 못하며 구경만 하던 사이 무라카미의 수군이 놈들의 함선을 집어삼켰다. 좁은 해안에서 병력의 차이는 무용지물이었다. 우리의 곱에 곱절은 많은 오우치의 대병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이곳 이츠쿠시마에서 궁지에 몰린 스의 하루카타님은 도망칠 곳을 찾지 못한 채 결국 자결하였다. 구심점을 잃은 오우치 가문은 점차 무너졌고 아버지에게 주코쿠의 모든 영지를 넘겨주며 큐슈에 머물렀지만 결국 멸문의 길을 피하지 못했다. 한편 이 순간에 아마고 놈들이 우리를 쳤다면 우리 또한 속수무책으로 당했겠지만 아마고 내부 문제가 골마 터지며 신구토의 대장 아마고 쿠니히사를 제거하기 위해 온 전력을 쏟았기에 오우치와의 싸움에 집중할 수 있었다. 오우치를 몰락시킨 아버지의 모략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반격에 반격을 거듭하는 아마고 하루히사였지만 그가 급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놈들은 막부에 우리와의 휴전을 요청했지만 아버지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칠 리가 없었다. 맹장 하루히사의 뒤를 이은 아마고 요시히사는 난공불락이라 일컫는 명성 갓산 도다성에 들어박혔다. 오토모 가문과 평화 협상을 마치고 이곳으로 합류하던 큰 형님께서 급작스럽게 돌아가셨다. 후계자를 잃은 아버지는 슬픔을 내색하지 않고 아마고 십기라 불리는 갓산 도다성의 지성들을 돌파했다. 성에 틀어박힌 놈들이 아사하도록 성으로 향하는 모든 보급을 틀어막고 강력한 포위망을 구축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던 아마고 가문의 중신들이 모두 투항해오며 1만이 넘게 버티던 갓산 도다성의 저항병들은 최후에서야 고작 300이 전부였다. 아버지는 나와 둘째 형님을 옆에 두고 첫째 형님의 아들 데루모토를 앞장세워 갓산 도다성에 들어서며 수십 년간 싸워온 아마고의 몰락을 지켜봤다. 그 옛날 작디 작은 영지를 가진 우리 가문을 오우치와 아마고는 서로 집어삼키려 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강대하던 오우치와 아마고를 우리의 힘으로 멸문시켰다. 이렇게 우리 모리 가문은 주코쿠 최강의 가문이 되었다. 강대한 힘, 강력한 수군을 바탕으로 시코쿠의 고노 가문을 지원하고 이오까지 세력을 넓히며 북규슈의 패자 오토모와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다치바나 산성을 제압했지만 오토모의 기세는 식을 줄 모르고 거세게 반격해왔다.
모든 전력을 큐슈에 집중시켜 모리의 발 아래 두려 했지만 오치와 아마고의 재건을 바라는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첩보가 날아들었다. 일각이 시급한 상황이라 오토모 놈들에게 하카타 지방을 넘겨주며 화친을 맺고 모토하루 형님과 함께 큐슈에서 신속히 철군하였다. 하지만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때의 압도적인 적이 아니었다. 바라카는 오치와 아마고의 잔당을 격파하며 명실상부 주코쿠 10개국 120만 석의 지배자가 되었다. 오토모를 노린 큐슈 침공이 실패로 돌아가자 우리 가문에 협력하며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노시마의 무라카미 타케요시가 오토모와 손을 잡고 놈들의 배가 세토 네해를 무사히 드나들도록 도와주었다. 아버지와 나 그리고 테루모토는 무라카미 타케요시를 압박하며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았지만 놈들은 비젠 모토부토 성에 병력을 주둔시키며 우리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한낱 해적 따위가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큰 일을 그르치려 하니 가소롭기 짝이 없었다. 내 직접 대군을 이끌고 놈들의 군세가 머무르던 모토부토 성을 단숨에 제압했다. 인노시마, 쿠루시마의 무라카미 일족과 연계하여 타케요시의 본거지인 노시마를 포위했다. 놈들을 모조리 소탕할 수 있었지만 우리에게 돌아올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이 와중에도 오토모 놈들은 우리와 타케요시를 이간시켰지만 무라카미 타케요시는 결국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며 합류했다. 큰 피해 없이 놈들을 굴복시킨 기쁨도 잠시 본국에서 비보가 전해졌다. 병마와 싸우다 건강을 회복하셨던 아버지께서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나셨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뭉친 우리 모리 가문은 아버지와 함께 이루어야 할 일들이 더욱 많았다. 사방이 온통 적투성이인데 놈들이 발톱을 드러내고 덤벼들지 못하도록 가문 내부를 안정시키고 굳건함을 드러내야 했다. 모리에 충성해온 모든 이들이 모토하루 형님과 나를 내세우며 서로 목소리를 높였다. 형님과 나 둘 중 하나가 가문을 잇더라도 누구 하나 반대할 리가 없겠지만 이건 아버지께서 아니 우리 모두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리고 형님과 난 뜻이 통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다카모토 형님의 아들 테루모토에게 가문을 잇도록 하였고 형님과 나는 테루모토의 좌우에서 보좌하며 모리 가문을 지탱할 키카와 코바야카와 가문의 당주로서 아직 남아있는 오치와 아마고의 잔당을 토벌하고 우리를 노리는 적들을 모조리 격파하며 모리의 힘이 더 강해졌다는 걸 적들의 뇌리에 단단히 박아주었다. 비추는 여전히 싸움이 끊이질 않았다. 오래전 우리에게 충성을 다해온 미무라 가문의 당주 이에치카가 우키타 나오이에게 암살당하며 두 가문 간의 설전이 시작되었고 비열한 짓거리에 분노한 미무라는 군사를 일으켜 우키타를 선제 공격했다. 하지만 비젠의 효옹이라 불리는 우키타 나오이의 교활한 계책에 번번이 무너졌다. 우리가 큐슈에서 오토모와 접전을 치르는 동안 우키타 놈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지를 넘봤다. 비추의 병력을 파견하여 놈을 상대했지만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우리의 주변은 모두가 적이었다. 무리하게 싸워 전력을 깎을 필요도 무리하게 영지를 확장시킬 필요도 없었다. 고심 끝에 미무라의 분노를 무시한 채 우키타 가문과 휴전하며 동맹을 맺었다. 이 소식을 들은 모토하루 형님이 나를 찾아왔다. 미무라 가문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충성을 다한 가문으로 이 동맹을 강행하는 것은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이기에 의의를 벗어나는 일이며 더군다나 우키타 나오이에는 겉과 속이 다른 인간으로 뒤에서 사람 죽이기를 밥 먹듯이 하는 신뢰할 수 없는 놈이라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형님의 분노 섞인 조언에도 불구하고 우키타와의 교섭을 그대로 강행했다. 비추의 전란은 멈추는 듯 했으나 그것도 잠시 이름난 수많은 다이묘들을 격파하고 전국 최강으로 이름을 떨치는 오다 노부나가의 마수가 우리에게도 뻗치고 있었다.
하리마의 우라가미 가문이 오다의 지원을 받고 우리에게 칼을 들이밀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에게 신뢰를 잃은 미무라 가문이 오다 가문으로 돌아섰다. 각지에서 오다의 사주에 호응한 놈들이 우리에게 덤벼들었다. 규슈의 오토모까지 화친을 깨고 침공을 시작했다. 우선 미무라 가문을 토벌하기 위해 8만의 대병을 준비시켰다. 오토하루 형님은 또다시 출병을 반대하며 직접 미무라 모토치카를 설득하겠다 했지만 모리 가문과 여러 고쿠진들의 강력한 결속력을 위해 본보기가 필요했다. 또다시 형님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주저없이 비추로 진격했다. 미무라의 모든 가신과 성주들이 저항했지만 우리의 대군세와 함께 뒤에서 몰아치는 오키타의 난입에 모두 무너졌다. 강대한 오다 가문의 견제에도 문제없이 우리의 앞길을 막는 적을 물리쳤고 놈들과 대적하기 위해 비추의 영지를 우키타에게 넘겨주며 관계를 돈독히 다졌다. 수군을 규합하고 오토모와 접전 중인 형님께 가세하여 바다를 건너오는 오토모 놈들을 모조리 수장시켰지만 쿠루시마의 무라카미 놈들이 우릴 배신하고 오다에 붙어버렸다. 무라카미 일족들은 유능하고 쓸만하긴 했지만 중요한 순간에 꼭 뒤통수를 치는 것이 매우 불쾌했다. 놈들은 오다의 군세가 세토 네헤와 주코쿠를 집어삼키리라 생각하며 본거지에서 농성하고 있는 모양이었지만 더 이상의 배신을 좌시할 수 없었다. 즉시 구로시마를 포위하고 놈들의 거점에 포탄을 쏟아부으며 섬을 초토화시켰다. 오다 노부나가의 위세에 전국이 들썩거렸다. 한때 오다 가문과 대적하기 위해 노부나가 포위망이 형성되었었고 오다 가문에 협력하는 도쿠가와 가문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위용을 떨친 카이의 호랑이 타케다 신겐으로 인해 우위를 점할 때가 있었다. 하지만 신겐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순식간에 전세가 기울며 아자이 가문과 아사쿠라 가문이 멸문되었다. 노부나가에 의해 추방된 쇼군께서 우리 가문의 몸을 의탁하셨기에 빈고에 거처를 마련해드렸다. 쇼군께서는 막부의 재흥을 계획하며 다시 한번 오다 가문과 싸울 것을 결심하셨다. 강력한 노부나가를 상대하기 위해선 많은 이들이 합심하여 협공해야만 했다. 노부나가와 오랫동안 싸워왔던 본간지의 겐요, 오다 철포대에 필적한 정예부대 사이카슈를 움직이는 기이의 스즈키 시게오키, 나가시노에서 괴멸적 피해를 입고 증오심에 불타는 타케다 카츠요리, 그리고 주코쿠의 패자 우리 모리 가문과 무라카미 수군, 비젠의 효웅 우키타 나오이에, 단바, 세스, 하리마, 이나바, 아와지의 가문들이 각지에서 호응하며 오다 가문을 둘러싸고 치열한 전투와 숨막히는 모략이 소용돌이쳤다. 포위망 속에서도 오다 노부나가는 이시야마 혼간지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혼간지의 겐요 역시 사이카슈의 지원을 받고 강력한 반격에 나섰다. 기지의 노부나가군을 격파하고 텐노지 성체에 주둔 중인 오다군의 대장 아케치 미츠히데를 포위하며 적장의 목을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노부나가가 직접 별동대를 이끌고 혼간지의 목덜미를 물어뜯으며 포위를 격파했다. 적의 총대장이 최전선에서 분전하며 부상을 마다하지 않고 수하들을 구해내자 오다군의 기세는 순식간에 불타올랐다. 에치젠의 혼간지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고 이시야마의 혼간지는 사방이 오다군에 둘러싸이며 철저히 고립되었다. 포위된 채 지독한 맹공을 견뎌내는 혼간지로 물자를 보급하기 위해 코바야카와 수군, 모리 수군, 무라카미 수군, 우키타 수군의 크고 작은 함선 800척을 이끌고 세토 네헤를 가로질렀다. 노부나가 역시 혼간지로의 보급을 차단하기 위해 키즈 카와구치로 수군을 파견했다. 함께 싸울 것을 맹세했던 무라카미 녀석들이 작은 배를 타고 적선 사이를 휘젓더니 이내 놈들의 배에 폭발이 일어나고 불길이 치솟았다. 그리고 이어진 우리 연합수군의 맹공으로 오다의 수군을
완벽히 격파하였다. 우리 수군의 피해는 손에 꼽을 정도로 미미했고 이 전투로 세토 내해를 장악하며 혼간지로의 보급을 안전하게 지속할 수 있었다. 에치고의 용 우에스기 켄신이 쇼군 아시카가 요시아키님의 요청에 응하며 오다 노부나가와의 동맹을 깨고 우리 모리 그리고 혼간지와의 동맹을 맺었다. 동, 서, 양면으로 오다를 압박하며 놈들의 전력을 분산시켰지만 간토의 오조 가문이 에치고를 침공하자 켄시는 병력을 물러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노부나가는 혼간지의 강력한 지원군인 사이카슈를 혼간지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기이로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혼간지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싸움이 반복되고 배신과 모반이 계속되며 전투가 고착되어 갈 때쯤 예치고의 용 우에스기 켄신이 노토의 적들을 섬멸하고 나나오 성을 함락시키며 노부나가의 맹장 시바타 카츠이에를 격파했다. 켄신의 활약으로 드디어 오다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전방위에서 공세를 이어가려 했지만 우리 모두의 발이 묶여버렸다. 믿었던 켄신이 병사했다. 우에스기 가문은 후계를 위한 내분이 일어났고 더 이상 오다와의 싸움을 지속할 수 없었다. 노부나가는 위기 때마다 천운이 찾아왔다. 몇 해 전 노부나가의 턱 아래까지 칼을 들이밀었던 타케다 신겐의 급사로 보이망이 와해되었지만 이번엔 우에스기 켄신의 병사로 전세가 급격히 바뀌었다. 오다 수군이 혼간지를 향한 해상 보급로를 차단했다. 우리 수군은 대선단을 이끌고 승리의 해역인 키즈카와 앞바다로 향했다. 빠르고 적극적인 공격과 화공으로 적의 배를 모조리 불사르려 했지만 놈들의 거선은 조금의 타격도 입지 않았다. 철갑을 두른 거선에서 맹렬히 쏟아지는 대포에 우리의 연합수군 함대는 대부분 반파되며 모두 흩어졌고 세토 내해의 제해권을 빼앗겼다. 혼간지는 또다시 고립되었다. 사이카슈를 이끄는 키이의 스즈키 가문은 항복하며 분열되었고 미요시 가문의 중심 야마토의 마츠나가 가문이 멸문되었다. 단바의 아카이 가문 당주 나오마사가 병사하며 내부의 혼란이 가중되었고 하타노 가문은 거성이 함락되며 항복했지만 일족이 몰살되며 멸문하였다. 나이토 가문은 본성 야기성을 빼앗기며 힘을 잃었다. 세스의 아라키 가문은 영지를 버리고 도주했고 우리와 함께 싸우던 맹우 비젠의 우키타 나오이에가 우릴 배신하고 오다 가문에 붙어버렸다. 오다의 폭정을 떠나 우리에게 가세했던 베쇼 가문은 우키타 가문의 배신으로 고립되며 끝까지 항전했지만 역부족인 상황을 면치 못하고 당주 나가하루와 그 일족이 할복하며 남은 이들은 오다 가문을 따랐다. 혼간지의 겐요마저 노부나가에게 굴복하며 무릎을 꿇었다. 보이망에 참전했던 세력들 대부분이 멸문했다. 카이를 호령하던 명문 타케다 가문도 나가시노의 패전 이후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당주 타케다 가치오리의 자결 후 멸문되었다. 우리 역시 하리마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주코쿠를 향해 진격하는 오다군 총대장 하시바 히데요시는 빠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지를 확실하게 제압하며 밀고 들어왔다. 히데요시의 선봉이 된 우키타 나오이에가 전선에서 설쳐대며 우리 영지를 빼앗아갔다. 비젠, 비추, 미마사카에서 우키타와의 싸움은 계속되었다. 우리의 총공세와 무라카미 수군의 협공으로 놈들을 압박했고 이윽고 우키타 나오이에의 죽음을 이끌어낸다. 우리를 배신한 놈들을 멸망시킬 절호의 기회였지만 나오이에 놈은 명을 다하기 전 자신의 아내와 아들 히데이에를 포함해 우키타의 모든 것을 히데요시에게 넘기며 멸문의 위기를 모면했다. 우키타 가문을 흡수한 적장 히데요시의 군세는 더욱 막강해졌다. 이오에서 버티던 쿠로시마 무라카미 놈들이 히데요시에게 합류했다. 비젠과 하리마 그리고 세토 내해의 일부를 장악한 히데요시는 비추까지 밀고 들어와 다카마츠 성을 포위했다. 천천히 하지만 숨막히도록 완벽하게 숨통을 조여왔다. 형님과 난 급보를 전해 듣고
다카마츠 성을 구원하기 위해 테루모토와 함께 출병했다. 다카마츠 성 일대는 늪지로 되어 있어 놈들의 이동을 더디게 할 수 있으니 우리가 당도할 때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히데요시는 생각하는 것이 달랐다. 늪지와 강 주변에 제방을 만들며 강물의 흐름을 성 쪽으로 틀어버렸다. 때마침 내리는 장마에 순식간에 모여든 물줄기는 거대한 호수를 이루며 성을 침수시켰다. 눈앞에 마주한 모습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우린 다카마츠 성에 진입하지 못한 채 주변의 산에 진지를 편성하고 놈들과 대치했지만 물에 잠긴 다카마츠 성 주변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유곡의 처지였다. 사방으로 몰려드는 공세에 안 그래도 열세인 상황인데 오다의 지원군이 계속해서 이곳으로 몰려든다는 첩보가 도착했다. 히데요시는 금방이라도 강공을 취할 듯 하면서도 교묘하게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전투를 겪었지만 이렇게까지 상대의 손에 놀아나기는 처음이었다. 포위망에 참전한 수많은 세력을 멸문시킨 오다의 힘 앞에 우리 역시 승리를 장담하기란 쉽지 않았다. 상황을 관망하는 히데요시의 의중이 궁금하여 외교술에 능한 안코쿠지 에케이를 히데요시에게 보냈다. 비추, 빈고, 미마사카, 호키, 이즈모를 할양하는 대신 다카마츠 성 모두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히데요시는 이를 거부하고 성주, 시미즈, 무네하루의 할복을 요구하며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놈의 사신이 찾아오며 새로운 교섭이 진행되었다. 무네하루의 할복은 유지하며 비추, 미마사카, 호키 3개국의 할양으로 조건을 낮췄다. 무네하루의 안전은 어떤 짓을 해서라도 보장받을 수 없었다. 하물며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고 우리의 힘을 후방으로 옮겨 또 다른 적들을 상대해야 했기에 히데요시의 조건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성주 무네하루는 결사항전을 택했지만 안코쿠지 에케이의 간곡한 설득으로 무네하루의 목숨을 거두었다. 모리 가문과 병사들의 목숨이 보전된다면 자신의 목은 매우 싼 편이라 여기며 거뜬히 수락했다. 다카마츠 성주 시미즈 무네하루의 죽음과 상호간의 인질 교환으로 교섭이 성립되었다. 군세를 돌리려는 그 순간 첩보가 도착했다. 진중에서 여러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 군세는 아직 진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에 히데요시 역시 섣불리 물러서지 않았다. 놈들의 본진은 긴장감과 함께 조급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모토하루 형님이 앞장서서 지금이야말로 오다를 밀어붙일 절호의 기회라며 히데요시를 기습하자고 외쳤다. 하지만 맹세의 혈흔에선 아직 비릿한 혈향이 느껴졌고 정전의 서약서엔 먹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약속을 뒤집는 것은 무사의 수치였고 전국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동이었다. 선견지명이 탁월한 에케이 역시 히데요시가 노부나가를 뛰어넘고 약진할 인물이라 평가했다. 교활하고 거침없는 히데요시의 행보에 미래를 걸어볼만 했다. 노발대발하는 형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신뢰의 의미로 먼저 군사를 물렸다. 안전을 보장받은 하시바 히데요시의 군세는 미친 듯한 속도로 전장을 이탈했다. 나의 예상이 천기를 읽은 것 마냥 우리의 싸움에서 피해 없이 돌아간 히데요시는 정적들을 모두 제거하고 오다의 세력을 흡수하며 천하인에 가까워졌다. 더욱더 강력해진 하시바 히데요시는 쿠로다 간베에를 앞세워 지독한 압박과 협상으로 우리를 상대했다. 나의 아들 히데카네와 모토하루 형님의 아들 히로이에를 하시바 가문의 인질로 보내며 우리 모리 가문은 하시바 가문에 협력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름뿐인 동맹이었지 사실상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에 가까웠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이었다. 우리 모리 가문은 전국 최강의 가문이 되길 바라지 않으셨다. 그저 천하의 일부분을 차지하여 몇백 년이 지나 오래도록 살아남아 가문과 자손이 번성하는 것, 그것뿐이었다.
모토하루 형님은 히데요시의 신하가 되느니 떠나겠다며 장남 모토나가에게 가독을 물려주고는 더 이상 모리 가문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제부터 모리의 방침은 확고해졌다. 하시바 가문의 천하 통일과 모리 가문의 번성, 히데요시의 대업에 우리 모리는 강력하게 앞장섰다. 오다 노부나가의 아들 노부카츠가 히데요시에게 불만을 품고 거병했다. 미카와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코쿠의 초소카베 모토치카, 키이의 사이카슈 잔당들이 힘을 보탰다. 교착되던 전황은 도쿠가와 가문의 활약으로 전세가 기울기 시작했지만 오다 노부카츠는 연합들과 상의 없이 단독으로 히데요시에게 굴복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강화를 맺었다. 오다라는 명분이 사라진 도쿠가와 가문은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 패배를 선언했다. 키이의 네오그로슈와 사이카슈를 토벌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며 우리 모리 가문 역시 출전을 명받았고 모리의 수군을 이끌고 하시바 수군에 합류했다. 코니시 유키나가라는 젊은 놈이 하시바 수군의 대장이었는데 우키타 놈의 아래에 있었던 녀석이라 처음엔 신뢰가 없었지만 제법 수완도 좋아 보이고 오만하지 않은 모습이 썩 마음에 들었다. 키이에서의 싸움이 시작되자 중, 농민, 용병의 구분이 없는 적들이 끊임없이 치고 빠지며 우릴 괴롭혔지만 압도적인 병력과 전력으로 놈들을 압박했다. 토도 타카토라가 사이카슈의 수령 마고이치를 모살했고 수공을 통해 배를 타고 성내에 침투한 코니시 유키나가는 대포를 쏘아대며 잔당을 유린했다. 각지에서 승전보가 울려 퍼지며 키이를 공략하는 데 성공했다. 반하시바 세력들이 대부분 소탕되고 시코쿠의 패자 초소카베 가문을 향한 진격이 시작되었다. 초소카베는 시코쿠의 대부분을 손에 넣었지만 압도적인 우리의 침공에 병력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었다. 차례차례 놈들의 성을 점령하고 항복을 받아내며 싸움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시코쿠를 정복했다. 항복한 초소카베 가문은 토사 지방을 제외하고 모두 빼앗기며 하시바 가문에 흡수되었다. 이때의 전공으로 이요 35만 석을 받았지만 선뜻 받을 수 없었다. 본가 모리 가문을 위해서였다. 코바야카와가 모리에서 분리된 채 이요에 머무르게 된다면 테루모토는 힘을 잃고 모리는 분열될 것이 뻔했다. 감히 간청하여 이요를 테루모토에게 하사하고 다시 테루모토가 나에게 주는 모습으로 하고 싶다 하니 히데요시는 허락해 주었다. 시코쿠에서의 싸움이 한창일 때 하시바 히데요시는 관백의 자리에 올랐고 조정으로부터 토요토미의 성을 받으며 이젠 더 이상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절대자가 되었다. 명목상 동맹관계로 주코쿠 전역의 안전을 보장받았지만 사실상 하시바 가문의 일원으로 관백 전하의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전국 통일의 최전선에 앞장서서 싸워야 했다. 모리의 칼날은 시마즈 가문이 활개치는 큐슈를 향했다. 큐슈 정벌의 선봉을 명받은 것은 모리와 우키타였다. 나 스스로가 항상 최전선에서 싸우며 관백 전하의 앞을 가로막는 이들을 모두 물리치며 분전했지만 그럼에도 관백 전하는 모리의 영향력을 내심 거슬려 하는 것 같았다. 이번엔 반드시 모토하루 형님이 킷카와의 대장으로 출전하길 요구했다. 코바야카와 그리고 킷카와를 모리에서 완전히 분리시키려는 게 보였다. 우리의 본대보다 먼저 상륙했던 모토하루 형님은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부젠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시마즈 역시 단독의 힘으로 우리와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큐슈를 평정한 이후 이요는 거두어가고 지쿠젠, 지쿠고, 히젠의 영지를 하사받았다. 난 더욱더 주코쿠 그리고 테루모토와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모리의 본가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쿠로다 간베로부터 서신이 도착했다. 관백 전하께서 외조카 히데토시님을 보낼 테니 테루모토의 양자로 받아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뜨거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이내 차갑게 가라앉으며 다음 수를 생각했다. 모리 가문의 순수한 혈통에 다른 피가 섞이길 원치 않았기에
칸베에가 귀띔을 해준 것은 천운이었다. 공식적으로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하시바 히데토시님을 내 양자로 드리도록 청하며 더 이상 모리 가문의 내정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전국을 일통하는 전쟁에서 모리 가문의 출전은 계속되었고 저 멀리 오다와라의 호조 가문에게도 우리의 칼날이 닿았다. 이제 전국에는 더 이상 태압 전하의 앞을 방해할 이들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모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칼날은 저 바다를 건너 조선으로 향했다.